제가 이 나라를 지키게 된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개인의 권리만을 생각을 해서 다 아무나 군 복무하는 사람 다 봐주겠다.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너는 고안 없으니까 전쟁하면 안 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를 하는데 어떤 이제 스트라이커가 있습니다. 이 스트라이커가 너무너무 축구를 잘해요. 그런데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해버렸어요. 여자 축구에서도 이제 굉장히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변희수 씨 같은 경우는 군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그런 그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굳이 이 사람을 여군으로 전환해서 받는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아무 보고도 없이 원래 그 뽑은 그 기준과 다른 쪽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럼 사실 아니죠. 당연히 보고를 안 한 게 아니죠. 보고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쳤어야죠, 사실은. 변희수 하사가 몰래 태국으로 튀어가지고 수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보고는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여단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주임원사, 대대장, 중대장, 여단장, 군단장은 이 사람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넣고 이 사람이 수술에 대한 허가를 해주고 우리가 케어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판단들이 이미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되게 비겁한 얘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결정이라는 게 금방 내려지지 않잖아요. 그럼 군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이제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고 이 사람은 이미 그런 결정을 해버렸고 그러면 이제 이 결정이 됐으니까 군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원래에 뽑았는 기준과는 다르게 변화가 됐다. 지금은 어쨌든 남군으로 뽑았는데 자기가 전환을 해버렸는데 그것을 남군으로 계속 써야 된다 하는 거는 원래하고 약속과 맞지 않다니까. 쓴다는 얘기를 안 했죠. 이 사람은 계속 여군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군이라면 다시 전역을 해서 여군에 다시 응시를 해서 왜 그런 불필요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냐는 거죠. 아니 원래에 뽑은 게 다른 거예요. 원래 예를 들어서 수비수로 뽑아놨는데 나는 공격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이 안 맞죠. 아니죠. 그거는 공격수로 됐을 때 다시 판단을 하는 거죠. 아니지. 내가 공격수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아니, 그럼 뭐 차두리는 공격수였다가 수비수 갔으면 이제 국가대표 못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 싸워서 이기는데 필요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무조건 어떤 개인의 권리만을 생각을 해서 다 아무나 군 복무하는 사람 다 받아주겠다.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전투에서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지에서 진짜 며칠을 이렇게 밤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막 전투하고 뭐 이래 하다 보면 이제 남자들만이 있을 때는 아무 데서나 뒹굴고 자도 상관이 없어요. 남녀가 같이 있다면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저간데 여군이 포로가 됐을 때 이제 적이 우리처럼 신사적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비신사적으로 할 때는 우리는 상당한 이제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왜곡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제 얘기 쭉 이제 하시면서 나왔던 어떤 여군들의 어떤 역할들 저는 되게 불쾌하고요. 저도 군생활 했거든요, 사실은. 저도 해병대에서 보병으로 9년을 근무했는데 이런 질문들이 과연 남군들한테는 갔을까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합격을 하면 그 병과에서 일을 하는 거고 임무를 수행하는 건데 왜 여군들한테는 너가 이렇게 험한데 너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너가 이런 데서 병과 수행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들이 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트랜스젠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를 생각하지도 않고 여군들 모셔다 놓고 너는 고안 없으니까 전쟁하면 안 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되게 불쾌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전투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게 사실 이 의문의 되게 시작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군이나 남군을 선발하는 기준도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제 선발을 할 때 그 체력 기준이며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떠한 근거들을 통해서 이 기준들이 마련이 되고 이런 신체적 조건들을 요구하는지 저는 그 부분도 사실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는 고안 없고 너는 은경 없고 너는 정자 없고 너는 테스트용 못 쓰니까 이거 못해라는 얘기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전투력이라는 게 군대에서는 개인의 총 쏘고 뭐 그 행군하고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군대는 특히 전체적으로 이 분대 또는 뭐 소대 중대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는 오히려
플러스 되기보다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왜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료들이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미숙한, 좀 이제 자기하고 다른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질 수 없는 그런 그 생각도 가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그 부대의 전투력 약화 또는 뭐 이제 좀 전투력의 저해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여군들은 어떻게 근무를 할까요? 실제로 이제 뭐 남자들이 평균적으로 여성에 비해서 힘도 조금 센 거는 분명하고, 전투 임무는 훨씬 더 남군이 많고, 여군들은 주로 이제 후방에서 지원을 하거나 행정 업무를 하거나, 이게 대체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게 이제 대체 통념 아닙니까, 그죠? 그건 통념이잖아요. 우리가 통념은 과학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거는 일종의 문화인 거고. 아니죠. 당연히 전투력에 저해가 있는 거죠. 우리 멋대로 그런 여군의 권리를 중시해서 뭐 전투 임무, 비전투 임무 상관없이 그냥 뭐 무작위로 그냥 뭐 보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힘이 요구한 데는 남군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정신적이거나 또는 또 조금 이제 비육체적인 그 일을 많이 하는데 여군을 썼다. 그러면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싸웠을 때 우리가 불리해지면 그 사실은 우리가 그걸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라 또는 사회의 인권, 권리도 중요합니다. 나라가 예를 들어서 적한테 멸망당하면 우리 개인의 인권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군인으로 선발되어 있는 사람들은 국방부가 그 기준을 어떻게 정했던 간에 이 사람은 이런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선발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직도 산쪽에 가가지고 텐트에서 뒹굴고 탄통 든 얘기하고, 막말로 탄통 들게 해보셨어요? 저는 K4 메고 산 올라갔다 왔어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근데 그 할 수 있는 거를 왜 성별로 나누냐는 거예요. 개인 성별 다 떠나가지고 그냥 군인으로 판단이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거는 과학적이지 않죠. 평균적으로 저 달리기도 남성 달리기가 훨씬 초가 짧잖아요. 우리가 우사인 폴트 뽑아가 전쟁하자는 얘기도 아니, 내가 아니고,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왜 남녀의 차이로 오냐는 거죠. 남녀 차이가 되죠. 왜냐하면 남녀와 여자는 평균적으로 육체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 그건 과학이잖아요. 과학적으로 남자가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군에서 우리가 원래 1000명을 뽑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의 부사관을 뽑기로 했는데 1등부터 1000등까지 체력 점수가 매겨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체력은 다 패스페일이란 말이에요. 국방과 제시한 우리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임무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사람들끼리 패스페일을 만들어가지고, 너는 이 정도 못하니까 나가. 너는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해. 그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남군들은 여군들 인권 침해하니까 남군들 다 쫓아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여군을 뽑는 비율 자체가 사실 적기 때문에 그런 병목 형상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는 높은 경쟁률, 우리보다 낮은 경쟁률 뚫고 들어왔는데 와가지고 여자인 척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 온당치 않다라는 얘기를 과연 누가 사실은 이 잘못의 주체인가를 다시 판단해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변희수 그 한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또 권리, 나머지 여군들의 인권, 권리,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 나머지 여군들의 인권 권리는 당연히 같이 신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의 인권을 챙겨주면 내 인권이 뺏긴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권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인권은 그 전열들이 봉합되면 봉합될수록 훨씬 확대되는 거지. 내가 저 사람 거 뺏는다고 내 피자 없어지고 내 파이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보세요. 내가 만약 여군 입장이라도 같이 화장실에 이렇게 갔을 때도, 아니 저 옛날에 남자였던 사람이 또 이제 옆에 있는데 과연 이렇게 뭐 해도 될지, 또는 이제 목욕탕 같은 데 갔어도 과연 그게 뭐 자연스러울지, 저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여군들도 불편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것도 인권이잖아요. 그런 논리, 처음에 여군들이 이제 부대로 막 이렇게 뭐 여군 병과, 여군 훈련소 폐지되고 들어왔을 때 똑같이 생각했겠죠. 여군 들어오니까. 제가 여군 진출할 때도 대대 여군들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쟤는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훈련 갈 때 화장실 어떻게 해야 돼? 훈련 갈 때 저 산에서 싸도 돼요, 사실은.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텐트 배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훈련 데리고 와 마라. 그런 장벽들이 계속 여군에 진출하는 것 자체를 막았었던 거고. 아니 그 여군들이 불편하다고 이 의견을 제시했고. 아니 근데 남자였다 여자였는 게 어디가 불쾌해요? 아니 똥도 같이 쌀 것도 아니고 오줌을 같이 싸는 것도 아닌데 화장실. 아니 그걸 느끼는데 어떻게? 그럼 아니 그 느끼는 그 여성들은 그냥 너는 어디가 불편하냐? 너는 뭐 의견 그건 아무것도. 혐오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그 사람 잘못됐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혐오예요.
그거는 분명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고 차별적인 시선이고 그 여군들이 본인들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은 뒤집어 보면 과거에 남군들이 여군한테 가진 시각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근데 군은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군대를 쭉 이제 뭐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해온 거는 여성들은 이제 안에서 바깥에 가서 미팔군 부사령과 레즈비언 여성이거든요. 그 말이 얼마나 여군들한테 폭력적인 말이냐는 거죠. 아니 폭력이죠. 너는 여자니까 뒤에서 대충 참모 역할이나 하다가 애 낳고 집에 가정 살러 가라는 얘기랑 뭐가 달라요 지금 여기서. 교수님 한번 따져보세요. 이게 뭐가 다른가. 아니면 역할이 그 사람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보직, 그러한 조직으로 가자는 거지. 누가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하냐는 거죠. 그거를 누구도 사실 하나님이 아닌 한 모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닌 한이 모르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인정작군 있잖아요. 인사정보작전, 군수 이렇게 파트가 4개 있을 거 아니에요. 뭐는 여자가 맡고 뭐는 남자가 맡고 이런 게 과학적으로 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보직이라는 거. 보직이랑 평가가 있는 거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물론 훌륭한 분도 있죠. 그런데 남군이 전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확신도 없이 예를 들어서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조직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거지. 트랜스젠더 문제는 사실은 이제 군인권센터에서도 상담이 들어오는 분야가 뭐였냐면은 이제 군 징병제 하에서 군에 내가 입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응하는 너무 어려움이 없을까요? 이런 위주의 사실은 질문이 더 많았고요. 저는 그 문의가 우리가 이제까지는 여기서 멈춰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가 준비가 아직 덜 됐다고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변이수 하사 이전에도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사실 군에 복무를 하고 있었고 이게 어떤 사회적인 정체성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성소자에 대한 정체성이 그렇게까지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성소자에 대한 권리의식의 문제라든가 그런 과정에 사실 숨기면서 복무를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있어요. 변이수 하사의 어떤 전역 결과는 또 논외로 치더라도 이 화두를 던진 것만 해도 저는 되게 좋은 성과이기도 하다고 생각은 해요. 고민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는 점에서. 아직 우리 사회에서조차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히 이제 논의되지도 못했고 아직 이게 어떤 방향으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는데 군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뭐 개인의 의사만을 존중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뭐 성급하다 싶고 지나치게 계속적으로 챌린지를 해서 군 자체가 이제 무조건 바꾸고 또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고 이제 뭐 압박하는 건 저는 조금 이제 좀 군의 전투력 발휘 또는 유지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어떤 전제의 목적은 당연히 이제 외세로부터 우리나라 국민과 뭐 국토와 안보를 수호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체제나 경제 어떤 그런 것들도 수호하는 책임이 있죠. 그게 우리나라 국군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사명이라는 미명 아래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이제 침해와 탄압의 역사라는 것이 있고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은 과정들과 토론들과 또 희생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관용들을 통해서 아주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요.